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첼시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경기를 많이 보고 분석했습니다. EPL 팀의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EPL 경기는 어떻게 돌아간다, 이 팀은 이러한 전술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플레이하더라, 스타일은 이렇더라,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리그, 스페인 리그나 이탈리아 리그 아니면 독일 리그에 대한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EPL 만 알고 다른 것은 잘 모르는 그런 까막년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저는 좀 유로파 리그나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 다른 리그를 좀 같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같은 리그를 좀 챙겨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다른 리그들은, 독일 리그, 이탈리아 리그 팀들은 어떤 경기를 하고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가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좀 챙겨보는데요. EPL 리그 외에 스페인 리그나 스페인 리그 팀과 독일 리그 팀, 아니면 스페인 리그 팀과 이탈리아 팀의 대결을 본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팀과 스페인 팀의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조금 볼 수 있었던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좀 볼 수 있었던 걸 아주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기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첼시의 공격은 어떤 공격인지 한번 짧게 설명해드리고 바로 아틀레티코 수비가 어떤 수비로 나왔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첼시의 3톱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첼시의 3톱, 그 다음에 양쪽 윙, 이 양쪽이 아주 크게 벌려 있습니다. 보통 팀이 4백을 가진 팀이 이런 첼시를 상대했을 때 만약에 윙 쪽에서 공을 잡고 돌파하게 되면은 풀백은 윙으로 붙고 윙으로 붙고 나면 나머지 윙 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시메오네는 아싸리 수비 숫자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6명이라는 숫자를 좀 가져갔는데요. 포메이션으로 보면은 5명의 수비수만 있어야 됐는데 실제 경기상으로는 좀 코리아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윙백, 풀백처럼 조금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이 사이드로 왔을 때 한 명이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포워드를 다른 한 명이 잡고, 그 다음에 중앙 센터 포워드를 2명의 수비가 이렇게 마크하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도 1대1 마크, 사이드도 1대1 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수비 6명, 그 앞에 라인은 3명의 기동력이 좋은 사울리게즈, 그 다음에 코케, 그 다음에 필릭스까지 같이 가담해서 좌우로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역시 시메온의 경기 스타일답죠. 많이 움직이고 아주 터프하게 경기하는 시메오네가 가지고 나왔던 이러한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그리고 공격에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수비 상황에서 공을 탈취하고 다시 공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코리아가 수비 위치에서 위쪽까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공격수 위치까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랬을 때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코리아가 만약에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은 이 나머지 4명의 선수를 가지고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수비 숫자를 많이 가지고 감으로써 첼시는 아틀레티코의 그 수비 허점, 빈 공간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번 이 앞에서 14전 앞쪽에서 좀 공을 돌리는, 3전에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쪽 사이드에서 공을 가지고 있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쪽으로 가도 반대쪽도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구멍을 좀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비 뒤쪽으로 완전 공을 이렇게 보낸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공격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첼시가 좀 더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 있었냐? 다름 아닌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가 공을 빼앗고 속공을 할 때도 있었고요, 지공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간 아틀레티코 공격 상황에서 첼시 쪽으로 많이 넘어왔을 때, 이때 첼시가 공을 빼앗고 앞으로 빨리
역습하는 스타일인데요. 역습할 때도 이 중앙 C존으로 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이드 뚫렸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해서 길게 보내면서 역습을 했을 때 조금 아틀레티코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첼시의 선제골, 지루의 선제골도 이와 비슷한 형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공을 빼앗고 사이드를 주고 사이드에서 올렸는데 물론 아틀레티코 선수가 잘못 걷어내서 그 공이 지루한테 떨어져서 지루가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아틀레티코 수비의 실책이 조금 가미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조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첼시가 선제골을 넣고 아틀레티코 선수들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수비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면서도 좀 더 올라와서 경기를 했죠. 그래서 한 후반 82분이었나요? 제가 처음으로 첼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사이드에서 뚫었는데 사이드 풀백이 아틀레티코 선수의 풀백이 강하게 태클로 공을 뺏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강하게 태클을 들어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머리에 딱 박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원래 아틀레티코 시메오네의 경기는 이렇게 조금 투박하고 전투적으로 나가야 됐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첼시가 잘하는 전술을 조금 막아보겠다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경기를 하지 않았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경기를 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소튼과 첼시와의 경기에서 소튼은 5명의 수비를 가져간 적도 있었지만은 6명까지 이렇게 가져간 적은 없었고 대부분 4명의 포백과 그 양쪽 윙 미드필더들의 위치를 조금 적절하게 잘 위치 배치시키면서 첼시가 사이드로 공격했을 때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잘 막았어요. 하지만 시메오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싸리 6명을 깔아버렸는데 시메오네가 소튼전을 봤더라면은 6명을 깔지 않고 그리고 또 선제골을 먹히기 전에도 자신들의 스타일의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잘하는 점을 경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잘하는 점을 준비하지 않고 상대의 전술을 보고 상대가 이러한 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막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를 조금 뒷전에 두면은 경기에서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진과 감독, 팀 전체에 어떤 그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상대가 이러한 점을 잘하지만은 이러한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리스크로 좀 안고 가고 우리가 잘하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경기 내에서 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한 사기를 돕는 이러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 있었던 소튼과 첼시의 경기에서도 첼시가 소튼을 상대로 캉테를 내보냈죠. 소튼의 단단한 미드필더, 그 다음에 소튼의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맞는 단단한 캉테를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선제골을 먼저 내주고 비겼습니다. 이번 첼시와 아틀레티코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첼시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전 시메오네는 첼시 공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자신이 잘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경기를 첼시 홈에서 할 것 같은데 이번 경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기를 시메오네는 펼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 경기보다 더 많은 공 점유율과 그 다음에 공격 상황을 조금 그 경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와의 경기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